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선거, 북한에도 선거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북한에 어떤 선거가 있고 그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행사의 기회인데 북한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보면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북한의 이제 주요한 선거로는 대충 어떤 선거가 있습니까? 북한의 선거는 좀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인데 예, 예, 거기에서 중앙위원회, 예, 중앙위원회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대표하는 도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인민회의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소련이 네. 이 소비에트라는 모임으로 네. 소비에트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회의체 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시군 단위의 회의체가 최고인민회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도 단위가 도인민회의 네. 이제 중앙인민회의가 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가 네. 이제 국회의원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네. 그 다음에 기초의원 선거 이렇게 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형식은 그대로 다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이제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 해당되는 직책은 뭐라 부릅니까? 도당 책임비서. 도당 책임자, 예. 경기도 지사보고 도당 책임비서. 책임비서. 그 다음에 군을 대표하는 거는 군당 책임비서. 그거는 도당 책임비서나 군당 책임비서는 선거합니까? 선거 없이 위에서 지명해가 내려옵니까? 그거는 중앙당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는 조선노동당이 주체로 인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 중앙에서 도당 책임비서를 임명합니다. 예, 임명해가지고 내려오는 네,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네네. 예. 자, 그러면 한국의 이제 선거의 그 4대 원칙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선거라는 거는 18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가 선거하는 거. 네네네. 평등선거하는 거는 1인당 1표로 선거하는 거. 직접선거는 투표소에 누구나 가서 해야지 남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 비밀선거는 선거 결과를 남이 보지 못하도록 네. 투표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네. 이 네 가지가 선거의 4대 원칙이다. 자, 그러면 북한의 이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북한의 선거도 이제 원칙이 다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 북한은 대체적으로 양력서를 세는 그 신세대가 네. 예, 많기 때문에 나이를 연령대를 어떻게 보냐면 만 17세 그러니까 17세. 예, 해는 나이로 18세죠. 예. 예, 18세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1년제 의무 교육이라 해가지고 북한은 초등학교를 인민학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학교 4년제,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고등중학교라 해가지고 5학년까지 다니면 졸업하고 거기에서 수능시험을 봐가지고 전문대, 대학교 이렇게 가는 순서였는데 그 80년대 이후에 12년제 의무 교육으로 다시 실시했습니다. 한국처럼 이제 한국이 초등학교 6학년, 중고 네. 6해서 66해서 12년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북한은 유치원 높은 반부터 교육 의무제를 실시하는 그 정책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12년제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1년 정도 작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치원생이 포함돼서 유치원도 낮은 반 있고 높은 반 있습니다. 높은 예, 반부터 그래서 이제 높은 정상 반부터. 교육에 포함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5학년까지 있던 고등중학교를 6학년제로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그 의무 교육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12년제로 했는데 그 안에 1년은 유치원 고학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한국보다는 1년 적게 하는 거다.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17세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네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선거 연령은 만 17세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라고 18세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18세 이상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공민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국 주민등록증 같은 예, 거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민증이 있고 사람마다 증명서가 2개 있습니다. 예, 2개가 뭐냐면 하나는 공민증이고 하나는 공민등록증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공민등록증을 80년대 후반에 폐지시켰습니다. 국민등록증은 폐기시키고 예, 폐지시키고 그가 색상도 공민증은 진한 설색이고 공민등록증은 연한 설색입니다. 근데 그 공민등록증을 80년대 후반에 폐지시키다 보니까 그냥 공민증 하나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플라스틱입니까? 재질이 뭡니까? 그 여권 비슷한 그 비닐 재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페이지수가 한 3개,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 사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또 주소 또 뭐 생년월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은 그 공민증하고 공민등록증이 2가지에서 하나는 폐지됐고 공민증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 이상은 이제 다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은 저 예. 투표일 날은 공휴일입니까 아닙니까? 공휴일보다도 국가에서 제정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다, 뭐 지방선거다 이렇게 하면 그 날짜를 국가에서 정리해주면 그날에는 공휴일입니다. 예. 아, 그날 투표 이제 이런 공휴일입니다. 네, 예, 휴식합니다. 자, 그러면 투표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투표 장소는 이제 선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공공 건물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개인집이 또 이렇게 옛날 개인집이 귀하집처럼 생겼는데 그 상당히 큰 개인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다 청소하고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투표 장소를 개인 마을마다 예, 그렇죠. 옛날 예. 개인집 좀 큰 데를 네. 투표하는 장소로 네네.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북한에는 김 박사님 살던 동네는 몇 가구쯤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민반이 있는데 여기서처럼 통장이 있듯이 여기는 아파트니까 그런데 북한은 일반적으로 이런 단층 주택이 많다 보니까 뭐 한 50가구, 30가구에 한 인민반. 김 박사님 살던 동네 몇 가구쯤 됐어요? 한 30가구입니다. 30가구. 예.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그 인민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 위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는 다른 게 없이 그냥 인민반입니다. 아니, 아파트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경북도 네. 해령시 네. 해령시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이 단위는 뭐 면 같은 아, 거 단위 예,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 해령시 울산구 유산구라고 예, 구라고 합니다. 구라고 쓰고 구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가면 면리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그 투표를 하러 가면 그 투표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투표장 북한에서 모습에는 투표해 보셨죠? 오 당연히 했죠. 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민반 3개 인민반은 어느 구에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또 몇 개 인민반은 어디서 투표를 해라 이렇게 구역별로 예 선거위원회를 다 내려오는데 일단은 선거 전에 공고문을 다 붙입니다. 포스터처럼. 예 인민반에도 다 하고 포스터처럼 다 붙여고 내 선거구가 어딘지를 그 포스터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럼 출마자들 사진 포스터도 붙습니까? 예 붙습니다. 경쟁이 있습니까 실제로? 뭐 경쟁이라기보다도 아니, 거의 한국은 뭐 3명, 4명, 5명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뭐 경쟁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그냥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위에서 도문도 군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다 선택이 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포스터를 담벼락에 얼굴 사진을 붙입니까? 예, 붙입니다. 아, 그거 붙이는 예, 거 똑같네. 붙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투표만 하는 게 우리 의무자 권리인 줄 알았죠. 솔직히.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벌써 가면 공민증이 인민반 회의할 때 자기 선거 이런 번호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공민증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번호는 그 공민증에 있는 번호랑 그 다음에 선거 투표하는 번호랑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에서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이러면 그 구에 가면 벌써 우리 신분증만 딱 공민증만 내놓으면 거기 내 공민증 번호에 관한 투표 번호가 거기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쫙 있습니다. 예. 투표 번호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공민증을 딱 내면 그 선거에 동원된 직원분들이
상용어를 딱 보면 거기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딱 보면 거기에 투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이렇게 저기 투표 용지를 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가린데 투표소 안에서 기재하죠. 예, 기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선거에 참여했다라는 걸 이렇게 줄을 쫙 끊어 놓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표를 주는데 그 표도 무슨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넣지 투표함에? 예, 나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투표라는 거는 누구든 투표함은 내가 어디 투표한 거 있습니까? 몰라야 되지 그거 않습니까? 투표함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거기서 집 일단 안에 가서 한 칸 지나가면 거기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투표할 네. 표를 받고 예. 거기에 이제 기재해가 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동네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표 나온다는 자체는 네. 종파, 간첩 부류의 어떤 그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그 정책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명 북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상 체계에 걸린다. 예, 사상 체계에 걸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반대를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엄두를 못 찬성을 냅니다. 하는 거네요. 예. 그럼 투표를 말라고 하는 척 할까요? 하는 척 하는 게 그게 응당 법인 줄 알았죠. 아니 그러면 그 최고인민회의는 인민회의하고 도하고 시군 그 저기 대의원은 네. 또 별도로 뽑습니까? 같은 날 합니까? 별도로 뽑습니다. 지방은 지방 예, 날 하고 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그렇습니다. 그 예. 국회의원 선거하고 예, 지방 똑같습니다. 선거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개표해서 이제 누가 됐다 발표는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발표가 없습니다. 투표하는가 이 사람을 선거에 그 출마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붙이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 자동으로 당첨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몇 표 됐다 이런 거 발표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개표도 없네? 예,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정부에서 뭐 방송이나 이런 걸로 공개하는 것도 그냥 없겠네? 오늘은 선거인데 그 굉장하게 그 명절처럼 분위기를 네, 아주 띄워가. 띄워가지고 정말 우리 조선노동당에서 이런 분들이 그 이제 일명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일성이 정책적으로 앞장서서 영웅으로 활동을 잘한 분들 이미 북한 당국에서 선정이 됐다라는 사람은 그 김일성이 정책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그 형식적으로 네. 노동당 말고 네. 뭐 천도교당이라든지 네. 이런 형식적인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쇼에서 짜고 치는. 근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런 뭐 조선노동당 이외에 다른 당을 모릅니다. 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예, 있는 모릅니다. 오직 김일성 독재 체제만 알지 그 외에 뭐 다른 당이 있다, 다른 신이 있다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고 예.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전국적으로 한 600여 명 안팎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뽑는 선거인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중요한 북한이 선거구가 687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있고 여당의 친한 네. 우당 네. 친구당이라고 네. 해서 조선 사회민주당이 50석, 천도교 정우당이 22석, 그리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 예, 6석,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무소속이 2석 해가지고 네. 형식적으로 예, 형식입니다. 야당을 두는데 이것도 보면 다 짜고 하는 거겠죠. 다 짜고 하고 예. 또 그 아무리 뭐 형식적으로 이제 그 외에 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도 다 김일성 예. 체제에 그 복종하는 예. 순종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용이네요. 예, 재령.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네. 최용. 옛날엔 김영남이가 오래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올림픽 전 평창 올림픽 전에 한국에 올 때 김영남이가 오래 했고 그 밑에 이제 국회 부의장처럼 부위원장이 둘이 있고 네. 이제 사무총장 같은 서기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쭉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북한에서는 좀 권력층이 되는 겁니까? 권력층이 되죠. 당연히 권력층이 되고 중앙당의 그 어떤 이제처럼 최고인민회 대의원은 예, 김일성이 직접 그 아래 신하들을 그 지시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어떤 회의가 있거나 최고인민회 회의라던가 이렇게 할 때는 그 당선된 분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중앙당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제처럼 뭐 우리 여당 비슷한 당이 또 있다. 또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누가 직접 지휘한다. 뭐 이런 걸 여기 와 알았지.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거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미국 국무부에서 내놓은 네. 2020년 북한 인권 평가서에 따르면 네. 북한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정부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 없습니다. 예. 최근 29년 3월에 시행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거한 자유선거가 아니고 정부가 공공연히 투표 과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 투표율과 정부에서 미리 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투표율 100%, 100%입니다. 지지율 100%라고 예. 이렇게 분석이 되고 네. 2015년에 시행한 지방선거 역시 공정한 자유선거가 아니라 북한 정부 발표의 투표율이 99.97%, 또 지지율은 100%. 그래서 북한에서 몇몇 소수 정당이 설립되어 있지만은 평당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으로 의석을 배당해 줬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 유신정우회라고 하고 뭐 유신회가 있었죠. 네.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투표로 뽑은 게 아니라 정해가지고 네. 일정한 숫자를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 숫자가 항상 많도록 비슷한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예, 그 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100% 찬성, 100% 투표했다 이런 결과만 인민반회에서 공지하고 예,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일단 뭐 우리 국민들한테는 선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뭐 무조건 강요성에 많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14번째 하고 있고 네. 임기는 5년이고 예. 현재 2019년 4월 11일 날 네. 한국 선거날 비슷하네요. 네. 그때 이제 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에서 2014년에 네.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예.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해서 네. 이제 국방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또 헌법을 개정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2019년에 네. 당선된 사람들이 또 재추대했다. 네. 그냥 추대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끌고 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장군님 했다가 그 다음에 네. 대원수님 했다가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는 원래는 국방위원장이 됐는데 국방위원장 하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대원수님을 추대되고 또 원수님을 대고 수령을 대고 뭐 계속 김부자의 그 어떤 추대를 위한 선거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됩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9월 7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예,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열렸네요. 예, 그러니까 예.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21번째 네. 전원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뤄서 회의를 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이제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전국 단위에서 김정은이 쫄병들을 이제 추천하고 네, 추천하는 순간에 그렇죠. 선거에서 형식적으로 내걸리는 거고 네.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는 네. 근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최고인민의 그 선거에 그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예. 조금만 이제처럼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회의 장소에서 조금 졸았다. 사상적으로 조금 말 한마디라도 말 듣지 않았다면 한순간에 숙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피선거권은 성인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는 있지만은 네. 선거 운영상 무소속 후보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선노동당과 네. 같이 통일 민주주의 노선을 네. 구축하는 지금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정우당, 조청년 등이 출마를 하고 후보의 거의 대부분은 다 조선노동당 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거는 한 선거구에 후보 한 명만 입후보하고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없습니다. 누구 뭐 이런 당선이 됐는지 그냥 우리는 어떤 대상인을
찍어라 하면 그저 기계처럼 로봇처럼 찍어라 하면 찍어야 되는 거고 설마 그걸 찍지 않을 때는 또 사상체계에 걸려서 그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북한은 태어나서 이제 만 17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거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갔다거나 해외라는 게 일반인들이 해외 여행 가는 거는 중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련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 가는 거는 다 북한에 공식적으로 외화벌이 이용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직체계대로 어디서 어떻게 투표를 해라는 지시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중국에 사사 여행자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선거하기 전에 공지를 합니다. 네가 선거 어느 날에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북한에 다시 들어라. 아무리 여행 기간이 한 달이든 20일이든 해도 선거 기간만큼은 네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중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 선거가 끼운 겁니다. 근데 선거 끼우니까 군당에서 그 조선노동당원이다 보니까 군당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 해당 여권에다가 교도 이렇게 연락을 다 해서 들어라. 어느 날 선거하기 때문에 네 빨리 들어와야 된다 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절에 족쇄 채워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는 의무투표제다. 투표를 안 할 자유가 없다네. 다 예, 투표하러 없습니다. 가야 된다. 예. 투표 안 하면 예.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투표고 네. 반대표 투표를 한 사람은 곧바로 강제 수용소로 갈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북한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거나 일단 행불. 그 소가 이 거주 불분명한 사람은 네. 그는 다 죽은 걸로 처리한다. 예, 투표 그렇습니다. 앞두고. 예, 예. 그래야 투표를 100% 예, 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대단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날에 이제 굉장히 명절 분위기를 만든다 해가지고 선거 다 한 다음에 선거할 때 옷을 어떻게 입는가 하면 최대한으로 한복을 입어라. 예, 그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여성은 한복을 입히고 남자들은 무조건 정장을 입어라. 예. 예, 이렇게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너무 삶의 현장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장 같은 옷을 잘 안 입습니다. 입을 시간도 없고 예, 그냥 강연회 할 때 무조건 입으라 하는데 강연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정장 아니라도 이런 옷을 많이 흔히 워낙 강연회도 일주일에 막 3번 정도 막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일하던 사람이 밤에 그 정장을 차려입고 간다라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거 날에는 무조건 그렇게 입으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한복, 그 첫날 옷을 북한은 결혼할 때도 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는데 그런 첫날 옷이라든가 한복을 딱 준비해 뒀다가 선거철에는 무조건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오후에 몇 시부터 역전 광장에서 대대적인 그런 그 경축 행사를 한다 하는데 그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행사가 아니고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분위기를 띄우느라고 그래서 방송차가 이렇게 그 스타렉스 비슷한 데다 이렇게 미스콤 달아가지고 거기 가서 음악을 막 틀어놓습니다. 전통 음악은 김일성이 들어간 음악, 독재 체제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음악을 막 틀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원형을 이루어가지고 춤을 춥니다. 밤에 11시까지 거의 5시간, 6시간 정도로. 배고픈 사람들한테 별걸 다 시키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파 누운 사람은 업고라도 가야 된다. 업고라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처럼 식물 인간처럼 이러도 나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표함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까지 갑니다. 가서 예, 병원에 가서 이게다 넣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정신이 없는데도 의식불명 상태에도 그거 손을 이렇게 재서 투표를 거기다 넣게 만듭니다. 숫자는 맞춰야 돼.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참 놀라운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아마 뭐 북한이 그렇게 하겠지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짜 정당 야당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자, 한 명만 선거에 나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표하고 그리고 또 의무 투표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처음 아셨을 겁니다. 자, 오늘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북한의 투표 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도